부산의 대표 관광지 남포동. 곳곳에서 빈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업의 꽃이라는 카페조차 1년을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임대료는 여전히 이제 비싸. 역대급 내수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까지 사중고로 줄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 올해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 외환 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0%에 머물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21조가 넘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편성된 1차 추경안 13조 8천억 원에 21조 원가량을 더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쓰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꺼내든 건 지역 화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1인당 사용기한이 정해진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당연히 좀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편적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범위와 방식은 좀 더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10%의 예산만 갖고도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가장 6년 만에 50% 이상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과 탕감에도 추경 예산 일부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당장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흘러나왔습니다. 널리 보급해 주시면 이 상가가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나서지겠지. 더 기대는 있지. 소비 심리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는 새 정부의 움직임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부결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도 높은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추가됐고 시행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선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속도전에 돌입한 겁니다. 코스피 5천 시대라고 하는 그 기대와 시장에 대한 약속을 하나씩 이행하는 첫 출발로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민주당은 또 내수 부진을 타개할 마중물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은 20조 원 규모로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등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 방식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보편 지원을 하면 그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을 텐데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 대법관 증언 문제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토론 과정을 거치자고 제안한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소위는 통과됐고 전체 회의는 숙려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는 오찬 중에 대표들하고의 대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갔고요. 다만 당내에서도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늘리는 게 사회적 요구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두 번째 참모진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통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등을 거쳤고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오부제 정책을 펴면서 위기 대응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발빠른 집행력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기존 경제수석은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꿔 성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합리적 성장론자로 꼽힌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한국은행 출신 교수로 전문성을 갖춘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새 정부의 경제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봤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정책을 제시해온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사회수석에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 임명했습니다. 정통 관료 출신뿐 아니라 학계 인사를 등용해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안도 내놓으며 책임과 유능, 미래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지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다면서 국정상황실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 중장기 과제를 맡을 AI 미래기획 수석을 새로 만들고 수석급 재정기획 보좌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질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발표될 걸로 점쳐졌던 정무수석, 민정수석은 각각 우상호 전 의원과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한 가운데 검증이 길어지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핵심 인사인 경제부총리에 대한 고심은 깊어지는데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관료 출신뿐 아니라 비기재부 출신 현역 의원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